나는 그날 엄마의 목을 조르려고 손을 뻗었다. 손가락이 그녀의 주름진 피부에 닿는 순간 내 안에 쌓인 증오가 폭발할 것 같았지만 대신 눈물이 흘렀다. 왜 우리를 버렸어?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모든 복수를 시작하게 만든 영원한 상처의 시작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끝내야 해. 그들이 내 삶을 망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하지만 그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의 끝자락,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피의 제의였다. 나는 칼을 쥐고 서 있었다. 그 칼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훔친 것이었고 그 날카로운 모서리는 내 가슴을 파고드는 추억만큼이나 예리했다. 이게 끝이야. 너희가 나를 계획대로 살게 한 대로 이제 내가 너희의 인생을 재단할 차례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바람이 뼈를 애는 듯하다. 하지만 그날 나는 그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내 몸속에 타오르는 불길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강남의 번화한 거리를 걸으며 과거를 되새기고 있었다. 그 과거는 내 가족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어떻게 나를 괴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내 이름은 김지은. 29살, 한 대기업의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여자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모든 게 그날부터 시작됐어. 내가 태어나기 전 내 가족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엄마와 아빠는 젊은 나이에 결혼했다. 아빠는 건설회사 직원, 엄마는 작은 사무실에서 비서를 했고 그들은 첫째 딸을 낳았다. 바로 내 언니, 김수연. 수연 언니는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수술비가 어마어마했다. 우리 집은 가난했다. 아빠의 월급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엄마는 매일 울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그들은 결정을 내렸다. 수연 언니를 입양 보낸 거다. 입양기관을 통해 부유한 미국 교포 가정으로 보내졌다. 엄마는 나중에 그게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아. 왜냐하면 그 후에 그들은 나를 낳았으니까. 마치 수연 언니를 버린 대체품으로 나를 데려온 것처럼. 나는 태어났다. 건강하고 예쁘게 울고 모든 게 완벽했다. 아빠는 집어낸 제대로 키워보자고 웃었고 엄마는 나를 안고 부리지으니 내가 수연이 자리를 메워줄 거야 라고 속삭였다. 그 말, 그 순간부터 내 삶은 그들의 계획 속에 갇혔다. 어린 시절은 행복해 보였다. 우리는 송파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아빠는 승진을 거듭하며 집을 이사 다녔다. 나는 학교에서 1등을 했고 피아노를 치고 모든 게 순조로웠다. 하지만 그 뒤에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엄마와 아빠는 나를 완벽한 딸로 만들기 위해 모든 걸 통제했다. 지은아, 내 미래는 이미 정해졌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해. 아빠의 말은 명령이었다. 나는 피아노 레슨을 3번이나 바꿨고 학원 스케줄은 숨 쉴 틈 없이 빽빽했다. 친구. 그건 사치였다.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공부가 안 돼. 엄마의 차가운 시선이 나를 올가매는 족쇄였다. 15살 때 나는 처음으로 반항했다. 학교에서 만난 남자애, 민준이, 그는 나처럼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웠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몰래 만나 책을 읽고 웃고 손을 잡았다. 그게 내 인생 첫사랑이었다. 하지만 엄마가 알게 됐다. 어떻게? 내 핸드폰을 뒤져서. 그날 밤 엄마는 나를 때렸다. 이런 더러운 관계로 내 인생을 망칠 거야? 수연이처럼. 수연이, 그 이름이 처음으로 나왔다. 나는 울면서 물었다. 수연이가 누구예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털어놨다. 내 언니야. 우리가. 버린 아이. 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졌다. 언니. 입양 보낸 언니?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아빠가 들어와서 엄마를 안고 이제 그만하자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그날부터 그들의 계획이 증오로 물들기 시작했다. 수연 언니에 대한 조사는 내 비밀이 됐다. 나는 몰래 컴퓨터로 입양 기록을 검색했다. 기관에 연락할 수 없었지만 인터넷 포럼에서 비슷한 사례를 봤다. 부모가 가난 때문에 아이를 버리고 새 아이를 낳아 대체로 삼는 이야기들. 내 가슴이 찢어졌다. 나는 그들의 완벽한 인형이 아니었어. 나는 수연 언니의 그림자, 그들의 죄책감을 덮기 위한 도구였다. 대학에 가면서 나는 더 멀리 도망쳤다.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한 건 그들의 자랑거리였지만 나는 그걸 이용해 독립했다. 룸메이트와 함께 원룸을 빌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다. 엄마는 매일 전화로 언제 집에 올 거야? 내 미래를 생각해라고 잔소리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복수의 계획. 첫 번째 단계는 직장이었다. 나는 대기업에 들어가 아빠의 지인 소개로가 아니라 내 실력으로. 그곳에서 만난 상사, 박 대표. 그는 나를 눈여겨봤고 나는 그걸 이용했다. 밤늦게까지 일하며 그의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 진짜 목표는 집안이었다. 아빠의 회사, 그 건설 회사가 무너지게 하는 거?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아빠의 서류를 봤다. 집에 갔을 때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 그건 뇌물 관련 문서였다. 아빠는 승진을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 나는 그걸 복사했다. 증거.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나는 기다렸다. 증오가 무르익을 때까지. 그리고 그날이 왔다. 27살 생일, 가족 모임에서 엄마가 말했다. 지은아, 이제 결혼할 때 됐어. 박 대표 아들이랑 소개팅 해보는 건 어때, 박 대표? 바로 내 상사, 그들은 또 내 삶을 계획하려 했다. 수연 언니를 버린 후 나를 통해 자신들의 안위를 도모하려는 거였다. 그 순간 칼이 번뜩였다. 내 마음속 칼. 나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엄마. 하지만 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그들의 파멸을 가져올 첫걸음이었다. 복수는 맛있는 독이었다. 달콤하고 서서히 몸을 갉아먹는. 나는 그 맛에 중독됐다. 박 대표의 아들과의 소개팅 날, 나는 완벽하게 준비됐다. 검은 드레스, 붉은 립스틱, 그리고 주머니 속에 숨긴 녹음기. 우리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그는 준수했지만 눈빛이 아버지처럼 탐욕스러웠다. 지은 씨, 아버지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유능하고 예쁘고 그는 와인을 따르며 웃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유도했다. 아버님 회사, 요즘 건설 프로젝트가 많으시죠? 우리 회사랑도 협력할 기회가 있을까요? 그는 술기운에 입이 무거워졌다. 물론이죠. 아버지들끼리 이미 약속했어요. 뇌물. 그건 비즈니스예요. 녹음은 성공적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 파일을 복사해두고 다음 단계를 밟았다. 아빠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 김 사장의 불법 계약서, 증거 첨부,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뉴스에서 대형 건설사 뇌물 스캔들이 터졌다. 아빠는 당황했다. 집에 전화가 왔다. 지은아,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아빠가 잘못했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잘못. 그게 다예요. 그 말 뒤에 숨긴 건 수연 언니의 사진이었다. 나는 이미 그녀를 찾았다. 입양기관을 통해 비밀리에. 수연 언니는 지금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다. 언니, 저는 동생 지은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진실을 알려줄게요. 편지는 그녀를 흔들었다. 답장이 왔다. 믿기지 않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우리는 비밀리에 만났다.
인천공항 근처 카페. 수연 언니는 나보다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왜 이제야? 그들이 나를 버린 걸 알면서 왜 나한테 연락한 거야? 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언니를 대신해 살았어요. 그들의 계획대로. 하지만 이제 끝내야 해요. 그날 우리는 동맹을 맺었다. 수연 언니의 법률 지식, 내 내부 정보. 우리는 아빠의 회사를 무너뜨릴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복수는 가족 전체를 삼켰다. 엄마는 병이 났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병원에서 그녀를 봤다. 지은아, 용서해. 우리는 내가 잘 되길 바랐을 뿐이야. 나는 손을 잡지 않았다. 잘 되길. 수연 언니는요? 나도요.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과거를 털어놨다. 수연 언니를 입양 보낸 후 그들은 후회했다. 새 아이를 낳아서 보상하자는 마음으로 나를 키웠다. 하지만 그 보상은 나를 옥죄는 쇠사슬이 됐다. 나는 피아노를 포기하고 민준이를 잃고 모든 꿈을 포기했다. 엄마, 그 보상은 독이었어요. 스캔들이 터지자 아빠는 해고됐다. 회사에서 쫓겨난 그는 술에 취해 집으로 왔다. 이게 다 내 탓이야, 지은아. 내가 왜 그랬어? 그는 나를 때리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아빠, 수연 언니를 생각해보세요. 당신들이 한 짓이요. 그는 무너졌다. 무릎 꿇고 울었다. 그 광경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증오 속에 사랑의 잔재가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직장에서 승진했다. 박 대표는 스캔들로 물러났고 그의 아들은 나를 피했다. 너, 그 녹음, 그는 물었지만 나는 웃었다. 비즈니스잖아요. 이제 다음 타겟은 엄마의 비밀. 그녀는 수연 언니 입양 시 돈을 받았다. 입양비 명목으로. 그 돈으로 우리 집을 샀다. 나는 그 기록을 파헤쳤다. 은행 거래 내역, 기관 문서. 수연 언니와 함께 우리는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내 안에는 갈등이 싹텄다.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할까? 아니면 더 깊은 구렁으로 밀어넣을까? 밤마다 꿈을 꿨다. 수연 언니가 나를 안고 동생아, 그만해 라고 말하는 꿈. 나는 깨어나 울었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그들이 먼저 시작했어.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아빠가 자살 시도를 했다. 약을 잔뜩 먹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한 번만 더 하면 끝이에요. 나는 병실 문 앞에서 서 있었다. 들어갈까? 용서할까? 손이 떨렸다. 결국 나는 돌아섰다. 아직 대가가 치러지지 않았어. 서울의 여름은 습하고 공기가 무거웠다. 나의 마음처럼. 소송이 시작됐다. 수연 언니가 주도한 민사소송. 부모의 입양 강제 및 재산 착복 뉴스는 우리 가족을 비극의 가족으로 보도했다. 기자들이 집 앞에 몰려들었고 이웃들은 수근거렸다. 저 집 딸들 미쳤어. 부모님한테 왜 그래? 엄마는 쇠약해졌다. 그녀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 찼고 눈은 텅 비었다. 지은아, 왜 우리를 파괴하려 해? 우리는 사랑했어, 사랑. 그 단어가 내 귀를 찔렀다. 사랑이라면 왜 언니를 버렸어요? 왜 나를 인형처럼 다뤘어요? 우리는 병실에서 대치했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 수연이를 보낸 건 실수였어. 하지만 너는 우리 희망이었어. 희망.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엄마의 희망은 제 꿈을 죽였어요. 민준이 기억하세요? 그 애가 자살한 거 알아요. 민준이, 내 첫사랑. 소개팅 후 그는 우울증에 빠졌다. 너 때문에. 가족이 무너졌어. 그의 마지막 메시지. 그는 건물에서 뛰어내렸다. 그 죽음은 내 탓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통제에서 비롯됐다. 나는 그걸 용서할 수 없었다. 소송은 길었다. 법정에서 아빠는 증언했다. 나는 잘못했소. 하지만 딸들을 사랑했소.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수연 언니는 차갑게 물었다. 사랑. 그럼 왜 돈을 받으셨어요? 제 인생을 돈으로 바꾸신 거예요. 배심원들은 충격받았다. 판사는 증거를 검토하며 가족 배신의 전형시라고 중얼거렸다. 승소. 우리는 배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목적은 그들의 후회, 그들의 고통. 집은 압류됐고 아빠는 노숙자처럼 거리를 떠돌았다. 나는 그를 봤다. 지하철역에서 누더기 옷을 입고. 지은아, 그는 나를 불렀다. 나는 멈췄다. 아빠, 이제 느껴보세요. 버림받는 기분이 어떤지.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 그는 울었다. 미안해. 수연이, 지은아. 아빠가 다 잘못했어. 그의 눈물은 진짜였다. 나는 도망쳤다. 집으로, 내 원룸으로. 거기서 나는 수연 언니와 통화했다. 언니, 이게 맞아요. 우리가 괴물이 된 기분이에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몰라. 하지만 멈출 수 없어. 다음 날 엄마가 사라졌다. 병원에서 도망친 거였다. 우리는 찾았다. 한강 다리 아래 그녀는 서 있었다. 끝내자. 이 고통에 그녀가 중얼거렸다. 나는 달려갔다. 엄마,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물에 빠지려던 그녀의 몸이 떨렸다. 왜 나를 구해? 그녀가 물었다. 아직. 대가가 안 끝났으니까요.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눈물은 뜨거웠다. 그 사건 후 나는 심리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말했다. 당신은 PTSD예요. 트라우마가 복수를 부추기고 있어요. 나는 웃었다. 그럼요. 그들의 트라우마가 나를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밤에 나는 악몽을 꿨다. 엄마가 물에 빠지는 꿈, 아빠가 칼로 나를 찌르는 꿈, 복수는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수연 언니는 미국으로 돌아갔다. 지은아, 이제 쉬어. 우리 승리했어. 하지만 승리. 나는 거울을 봤다. 눈 밑 다크서클, 마른 몸. 나는 더 이상 김지은이 아니었다. 나는 복수의 유령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왔다. 아빠의 옛 동료로부터. 김 사장님, 실제로 수연 양을 입양 보낸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 당신 엄마가. 임신 중 문제로 엄마의 비밀. 그녀는 수연 언니 입양 후 불임이 됐다. 나를 낳은 건 기적이었지만 그 후 그녀는 우울증에 시달렸다. 나를 통제한 건 사랑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아를 붙잡으려는 절박함이었다. 그 진실이 나를 흔들었다. 복수는 여전히 타오르지만 이제 회색빛이었다. 가을 바람이 서울을 스쳤다. 잎사귀가 떨어지듯 내 복수의 층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엄마는 병원으로 돌아갔고 치료를 받았다. 우울증 약, 상담. 그녀는 변했다. 지은아, 나도 피해자야. 내 아빠가 강요했어. 그녀의 고백은 충격이었다. 아빠가 입양을 주도했다. 돈 때문. 아니면 더 깊은 이유. 나는 조사했다. 옛 이웃, 아빠의 친구들. 진실은 더러웠다. 아빠는 도박 중독자였다. 회사 돈을 훔쳐 베팅, 빚이 쌓였다. 수연 언니 입양비는 그 빚을 갚기 위한 거였다. 엄마는 알았지만 막지 못했다. 그 애를 버리면 우리 가족이 산다. 그녀의 말이 그 우리는 나를 포함하지 않았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나. 이 진실에 나는 분노했다. 하지만 이번엔 아빠를 향한. 나는 그를 찾아갔다. 변호사 사무실. 그는 파산 신청 중이었다.
아빠, 왜요? 왜 언니를 팔았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지은아, 그땐 미쳤어. 도박이 나를 삼켰어.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우리 구원자였어. 구원자. 그 말이 역겹다. 나는 서류를 던졌다. 이게 구원이에요? 제 삶을 망친 게 그는 무너졌다. 용서해. 아빠가 다 갚을게 하지만 갚을 게 뭐가 있나? 잃어버린 시간, 민준이의 죽음, 수연 언니의 상처. 그날 밤 나는 결정을 내렸다. 마지막 복수. 아빠의 도박 기록을 공개. 언론에 제보. 전 건설사 임원 도박 중독으로 딸 입양 강제 스캔들이 다시 터졌다. 아빠는 감옥에 갔다. 사기죄, 횡령죄. 재판에서 그는 나를 봤다. 지은아. 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눈빛이 모든 걸 말했다. 엄마는 그 소식을 듣고 쓰러졌다. 뇌졸중. 병원에서 그녀는 말했다. 이제 끝이야. 너도 파괴될 거야. 그녀의 말은 예언처럼 들렸다. 나는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상사가 가족 스캔들 때문에 신뢰가 의라고. 나는 해고됐다. 모든 게 무너졌다. 수연 언니가 왔다. 지은아, 그만해. 이건 우리를 죽이는 거야. 우리는 한강에서 앉아 이야기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증오했어. 하지만 용서가. 자유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 아직. 엄마가 깨어나면 진짜 대면을 할 거예요. 엄마가 깨어났다. 재활병원.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반신불수. 나는 매일 갔다. 물을 먹이고 손을 잡고. 엄마, 느껴보세요. 통제당하는 기분을 하지만 그녀의 눈은 변했다. 후회, 사랑, 절망. 어느 날 그녀가 손으로 글씨를 썼다. 미안. 사랑해. 그 글씨가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울었다. 병실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엄마. 나도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가족 재산, 그중 일부는 입양비에서 왔다. 나는 그걸 기부했다. 고아원에. 수연 언니 이름으로. 아빠의 감옥 편지. 딸아, 아빠가 잘못했어. 내가 복수하는 게 맞아. 하지만 제발, 살아.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허였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들의 대가는 치러졌다. 이제 내 인생은 새로 시작됐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친구,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내 마음의 눈처럼. 아빠는 출소했다. 감옥에서 나온 그는 늙었다. 백발, 구부정한 등 그는 나를 찾았다.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지은아, 이제 용서할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차를 마시며 말했다. 용서. 그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잊을 수 있어요. 그날 우리는 과거를 털어놨다. 아빠의 도박, 엄마의 침묵, 수연 언니의 고통. 우리는 괴물이었어. 하지만 너는 아니야. 그는 울었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처음으로. 아빠, 이제 새로 시작해요.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한 그림자. 복수의 잔재. 엄마의 상태는 나아졌다. 재활훈련으로 걸을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아니, 새로운 집, 작은 원룸. 새 식구가. 어색했다. 저녁 식사에서 엄마가 말했다. 지은아, 내 꿈은 뭐였어? 우리가 망친 것. 나는 대답했다. 작가요.
이야기 쓰는 거, 사람들의 아픔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쓰렴. 내 이야기. 나는 쓰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 부모님, 언니 입양, 나의 복수. 매일 밤 노트북 앞에서 수연 언니가 읽었다. 강해. 하지만 치유됐어. 나는 웃었다. 조금.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과거가 다시 물었다. 민준이의 어머니가 연락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 그녀의 말은 칼날. 민준이의 죽음. 그 후 그녀는 알코올 중독이 됐다. 나는 사과했다. 죄송해요. 하지만 그건 우리 가족의 탓도 있어요. 우리는 만났다. 그녀의 집, 서울 외곽. 그녀는 울었다. 용서할게. 하지만 잊지 마. 그 만남이 나를 바꿨다. 복수는 끝났지만 책임은 남았다. 나는 자선단체에 합류했다. 입양 피해자 지원. 수연 언니와 함께. 이게 진짜 복수야. 더 이상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거. 아빠는 일자리를 찾았다. 작은 카페 주인. 엄마는 요리를 배웠다. 우리 가족은 재탄생했다. 하지만 상처는 흉터로 남았다. 밤에 나는 여전히 꿈을 꿨다. 칼을 쥔나 물에 빠지는 엄마. 하지만 이제 꿈 끝에 빛이 보였다.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왔다. 수연 언니의 임신. 지은아, 내가 엄마가 돼.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다. 나는 울었다. 언니, 축하해. 우리 조카, 그 아이는 희망이었다. 버림받지 않을 아이. 하지만 내 안의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가족 스캔들을 이용한 마케팅. 나는 거부했다. 그건 내 삶이에요. 상사는 웃었다. 현실이야. 지은 씨, 나는 그만뒀다. 자유를 선택했다. 이제 나는 카페에서 일한다. 아빠 옆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고 이야기를 듣는다. 사람들의 아픔. 내 아픔처럼.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 거리를 물들였다. 내 삶도 서서히. 나는 책을 출간했다. 이 이야기. 버림받은 그림자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물었다. 진짜 이야기예요. 나는 미소 지었다. 네오 하지만 끝은 희망으로. 수연 언니의 아이가 태어났다. 여아. 이름은 지수. 희망의 술라는 뜻. 우리는 미국으로 갔다. 병원에서 작은 손을 잡았다. 조카야. 이가 지켜줄게. 언니가 웃었다. 너처럼 강하게. 집으로 돌아와. 가족 모임. 엄마가 요리했다. 아빠가 와인을 따랐다. 우리는 웃었다. 이게 가족이야. 하지만 대화 중 엄마가 말했다. 지은아, 내 복수가 우리를 살렸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사랑이요. 하지만 진실은 복잡했다. 복수는 파괴했지만 재건도 했다. 아빠의 도박은 재발하지 않았다. AA 미팅. 엄마의 우울증은 관리됐다. 나는 상담사를 만났다. 당신은 생존자예요. 그의 말. 새로운 사랑. 카페 손님, 영준. 그는 책을 읽는 남자. 당신 이야기,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산책했다. 한강에서. 과거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용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최종 대면. 민준이의 어머니와 그녀의 집. 우리는 차를 마셨다. 우리도 잘못했어. 아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그녀의 말. 나는 안아주었다. 함께 치유해요. 이제 나는 자유다.
복수의 끝에서 찾은 평화. 하지만 가끔 바람이 불면 추억이 스친다. 그 상처가 나를 만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에필로그처럼 나는 생각한다. 부모님, 언니 입양, 나의 3계획. 그 충격 사건은 끝났지만 교훈은 남았다.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놓아주는 것, 증오는 불이지만 용서는 빛. 나는 창밖을 본다. 서울의 밤하늘. 별이 빛난다. 내 인생처럼.